코인 왕자입니다. 자, 코인 시장 하락할 때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코인을 투자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공부 이외에 별개로 찾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그냥 여기 보이는 차트 흐름이에요. 아,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자, 이거를 데이터 기준으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별개로 찾아야 될 거는 흐름이에요. 이 흐름이 곧 코인 공부로 인해서 볼 수 있는 이 흐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지금 시장이 앞으로 좋아진다고 했는데 3월부터 좋아진다고 보고 있잖아요. 제 채널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 자, 그러면 왜 자꾸 시장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냐. 자, 이제 이렇게 구조적인 부분이 좀 존재해요. 중간에. 여기서는 공간 폭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상승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제한폭이 좀 존재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공간이 커지거든요. 이 공간이 커진 이 구간까지가 2월이었습니다. 지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미 큰, 정말 그 변동폭이 심하고 감정적으로 좀 휘둘릴 수 있는 그 시기는 끝났다. 그럼 지금은 어디냐면 방향이 틀어진 이 공간인 거죠. 자,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하락의 폭이 깊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반면에 3월 들어와서는 이게 오히려 반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시장이 빠져? 그게 아니죠. 하락 구간에서 상단까지 갔다가 밀리는 공간까지 봤을 때 이 정도 위치는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비트코인이 장중에 6% 빠지고요. 이더리움이 막 10% 가고 이러잖아요. 그 지금 비트코인을 보면은 저번에 빠졌었던 2월 말 자리나 지금 자리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형의 위치로 봤을 때 우리가 이 구조를 좀 따져야 되는데 현재 이 구조에 있는 바닥 위치로 보시면 돼요. 상승이 잘 나왔다가도 바닥으로 그냥 옵니다. 그게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현물 시장에서 단순 차트로 가지고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계산된 게 데이터 수치거든요. 그래서 수치상 보게 되면 물론 여기도 수치로 표시를 했지만 앞전 A와 B 구간에 비해서 놓고 보면은 A가 급격한 마이너스를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급격한 마이너스가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계좌예요, 계좌. 계좌에 들어가서 내 현재 마이너스 상태를 점검하는데 그 점검이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그리자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낙폭이 커졌던 이후에 지금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장중 10%를 빠지고 계속 변동폭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여기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목표가가 여기 있고, 자, 시장이 앞으로 올라간다면 코인들이 상승을 해준다면 여기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어 라고 해도 이거를 보통 거짓이나 의심이 대부분이죠. 왜냐면 지금 안 가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큰 사이클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지금 못 가고 반등 나오면 더 밀리고 반등 나오면 더 밀리고 또 제자리 가고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목표가에 봤을 때 현재 위치가 어디인가, 그 다음에 앞으로 시세가 터닝될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 그럼 앞으로 이제 고점과 저점은 계속 높아지면서 이렇게 형태가 바뀔 수 있거든요. 이게 최근에 그 리플이나 아니면 뭐 도치코인이나 에이다 같은 애들이 이런 사이클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걔네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런 어떤 목표가에 대한 방향성. 이제는 여기를 좀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락도 될 만큼 하락이 됐고요. 지금 빠진 상태에서 뭘 근거를 따질 거냐. 그것도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2월까지에 대한 대략적인 낙폭이 제일 심했었는데 그게 수치적으로 이번 달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고, 두 번째는 목표가에 대한 방향성을 봤을 때 나 여기까지 가져가 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 공간은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애매하실 거예요. 사실
제 채널에서 주도했던 거는 저거였습니다. 2번이에요. 2번. 이 2번에 대한 사이클인데 이게 결코 뭐 수년 동안 기다리세요. 아니면은 뭐 반년 이상 아니면 앞으로 계속 1년 이상 기다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닿을 수 있는 위치가 현재 코인 시장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시장이 자꾸 이제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포인트에서는 이 정도면은 잘 버티고 있을 거다. 끝날 거다라는 거를 강조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지금 보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익 내거나 당장 마이너스 쪽에 비중을 실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니까 시장 안 좋아. 계속 떨어져. 나빠를 강조할 수 없다. 그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생겨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올 수 있는 확률과 시장이 끝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아직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제 뭐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는 뭘 기준으로 검토했는지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거 떨어졌어. 그럼 여기에서 2월하고 3월 동안 떨어지면서 코인이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흐름이 바뀐 게 뭐가 있나요? 바뀐 것만 딱 따지자면 없습니다. 제 기준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여기 얼마였는데 여기까지 떨어졌고 또 지지선이 좀 깨진 것 같고 지표도 안 좋은 것 같고 이평선도 다 깨진 것 같다. 기준가가 다 망가진 것 같다 하는데 저는 이걸 깬 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흐름 자체가 뒤바뀌었다는 거는 시장 전체 사이클이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바뀌지 않는 이상 깨졌다 안 깨졌다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지. 자, 그러면 흐름이 지금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1억 6천에서 빠지고 있는데 야 그럼 이렇게 빠져도 1억 9천 뭐 이제 9천만 원, 8천만 원, 7천만 원 와도 흐름이 안 바뀌면 괜찮냐? 그건 아니죠. 현재 이 정도 비트코인이 오른 폭에 비해서 현재 이 정도 조정이기 때문에 흐름이 안 깨졌다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흐름 안 깨질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알트코인들이 밀리긴 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치를 정해두고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알트코인으로 계산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에이다 하나 가지고 아니면 뭐 STP 하나 가지고 온도 파이낸스 하나 가지고 이걸 측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까지의 전체 사이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장 이게 지금 등장을 하진 않았죠. 뭐 9천, 8천, 7천, 6천 계속 내려가는 흐름인데 야 흐름 멀쩡해.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어느 가격 일정 구간을 지켜주는 전제 하에 흐름이 안 깨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단순히 뭐 1, 2% 또는 뭐 5% 정도 깨졌다 그래서 크게 타격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가격이 뭐 1억을 깨고 몇 천만 원대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큰 변동은 생기지 않을 거다. 뭐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왜? 이거 사실 지금 이상이 없어요. 지금 이제 정확히 따지면은 흐름이 사람 모양이라고 쳤을 때 이 모양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머리의 형태가 바뀐다든지 팔이나 다리의 형태가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또 일일이 다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복잡해지고 그걸 다 설명드려봐야 야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분석했다고 해서 가는 거야? 라고 오히려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편하게 수치화해서 이제 설명드리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도 말로 그냥 수치를 얘기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한테 뭘 자료를 보여주면서 하진 않잖아요. 왜? 그 자료가 야 차트처럼 야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여기 안 깨지고 있고 여기만큼 요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 라고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런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 봐봐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어찌됐든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주된 내용은 시장이 하락되면서 흐름이 바뀌지 않은 거는 일정 구간에서의 타이틀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전체 목표가까지 정말 기회로 한번 볼 수 있는 시장이다.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여기서 시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한다고 했을 때, 야, 이런 데서 사 모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만 여기만 요걸 대입을 해보면 요 정도 범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벌써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죠? 투자자들 고민 많으실 거고, 최근에 또 댓글에다가는 좋지 않는 많은 악플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뭐 악플 달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현재 이런 사이클을 못 견뎌서 그러는데 견디면 이런 구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2년, 3년, 4년, 5년 기다리세요. 그건 아닙니다. 올해만 잘 버텨도 이런 사이클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감으로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이 됐을 때 과연 어느 구간에서 코인들이 반응을 해줄지, 비트코인은 어느 선까지 지켜주고 이더리움은 갑작스럽게 어느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것까지 대비를 해놔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를 한번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하고 21년도 이후에 저는 최근으로 따지면 이제 21년도죠. 그 시점 이후로 4년 만에 진짜 좋은 시장이 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이제 시장을 보면서 오히려 눌리게 되거나 조정을 받아도 흐름이 일단 이탈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뭐 이렇습니다. 현재 3월을 준비해야 돼요. 올해 준비해야 돼요. 나쁘지 않습니다. 빠지고 있는데 계속 그런 얘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욕먹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죠. 근데 팩트는 뭐였냐면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 안내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의 올해 정도는 승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먹고 당장 3월, 4월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포지션 흐름이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강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자리에서 마이너스 축소로 변형이 됐단 말이에요. 현재 비트코인조차도.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나서 야,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해서 빠지고 있는데 엔저를 이렇게 눌리면 어떡할 거야. 이런 걱정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걱정보다는 오히려 눌림으로 인해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방향도 설정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번에 리플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리플이가 하루에 어느 정도 과정을 겪어서 여러분들에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할 자리를 줬었나요? 줬나요? 첫날? 이렇게 이제 계속 빠지다가 뭐 요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무난한 시기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넘어갔거든요. 돌파가 돼주면서 첫 조정 주고 나서 안 내려왔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시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올라가는 척하다 빼겠지, 난 내려오면 사야지 이러다가 갑자기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아직도 저는 그동안 그 불장 이후로 가장 좋은 시장으로 보고 있고,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도미넌스 시장이나 모든 지표에 대한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 이만한 시장에서 버틸 수 없다면 앞으로 수익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마이너스가 크니까 버텨야지, 그냥 뭐 저걸 기대감으로 그냥 버텨보자, 그게 아니라 목표가 설정이 뚜렷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솔직하게 드릴 수 있는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믿든 말든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비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고점 대비 뭐 요 정도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 여기를 지금 뭐 강타고 부시거나 거래가 많이 늘어났거나 그런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비트코인이 오늘 하락되고 알트코인들이 하락됨으로써 오히려 좋아진 사이클 시장도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이클 시장이라는 거는 수치로 만들어진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얘가 현재 플러스권에 있거든요. 보합에서 플러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이너스권으로 가게 되면 변동이 나타난 겁니다. 흐름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게 발생하기 전까지는 현재 단순 하락으로 혹은 마이너스가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에 대해서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좋냐 나쁘냐를 따질 수 없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장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